국내 증시 미 국채 금리 영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최종 관문이 상원을 지금 통과한 상황이고요.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면서도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연구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장 초반에 좀 괜찮다가 밀려 내려갔는데 금일 시황 먼저 좀 진단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저에는 금리에 대한 시장 불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 상원이 1.9조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초 예상에는 한 1조 달러 정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통과가 안 될 거란 의견이 상당했었는데 이것을 뒤엎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 재정 지출 부분에서도 더 큰 규모의 재정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새로운 기대를 형성시켰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금리도 따라서 같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향후 2주 동안 연준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위든 아래든 많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양책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금액입니다. 1조 9천억 달러가 지금 통과가 된 거고요.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향후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세계 제1위 경제 대국에서 또 대단히 추가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경기 전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간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미국 경기 모멘텀을 따르는 달러 강세 등이 아시아나 이제 여타 시장에 또 좀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총수요 회복을 통해서 기업 이익 회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양책 통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증시의 우호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양책 이슈가 지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 최종 서명 이후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소재라든지 산업재 혹은 이제 여타 자본재 같은 업종처럼 경기 민감지 우위 구도가 한층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백신 보급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도 생각보다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 소비라든지 유통 관련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동향에 대해서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1.6% 선을 두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벨을 더 올리게 될지 여부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가파른 속도로 1.7 레벨, 1.8 레벨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정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국내 시장 좀 살펴볼게요. 최종현 알파투자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전강 후 약인데 약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시황을 먼저 살짝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코스피도 3천선 아래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극심한 변동 장세를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47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세를 퍼붓고 있는 연기금의 포지션도 좀 한몫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주도하던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됨과 동시에 이제 국채금리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흔들리는 좀 그런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장 이후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이탈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정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었던 좀 쉽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월요일 첫날부터 쉽지 않다 보니까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다면 이제 국내외로 좀 메이저들의 매도세를 좀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적인 부분이나 이제 금리 상승 억제와도 좀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유연하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좀 현금 비중 가능한 만큼 가져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그나마 좀 보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은행 관련 업종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채금리 상승 우려감이 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를 좀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금리 상승은 곧 이제 은행 업황 개선으로도 지켜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도 이제 1차 팬데믹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할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더 연관 지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네, 이제 종목별 추천주가 있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은행 관련 업종에서 좀 한 종목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제 KB금융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특이점으로는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메이저 수급을 등에 업고 상승 랠리 초입 구간을 좀 열어준 만큼 좀 KB금융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좀 꼽아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알파투자 위원과 함께했습니다.